얼굴에서 누룩 냄새가 난다. 이거 제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인데요. 사실 술꾼들끼리는 보면 서로 알거든요. 얼굴만 딱 봐도 야, 저 친구 술 좀 먹겠구나 싶거든요. 특히 제가 볼 때 주류업계 쪽 사람들이 그래요. 아무래도 술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술을 참 잘 드시거든요. 자, 근데 예외도 물론 있습니다. 요즘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곰표 맥주 있잖아요. 이거 만든 회사 대표님 체질적으로 술을 원래 못 드시는데 맥주 회사 세우고 나서 주량을 늘린 게 지금 맥주 2잔이라고 하거든요. 아니, 술도 잘 못 드시는 분이 어쩌다 맥주를 만들었는지 궁금한데요.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저는 20년째 술의 세계를 탐험하고 있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파는 사람조차 너무 잘 팔려서 무섭다라고 말할 정도로 초대박을 터뜨린 곰표 맥주와 이걸 만들어낸 수제 맥주 기업 세븐브로이를 다룹니다. 서지혜 씨가 예능 프로에서 곰표 맥주 구하려고 돌아다니던 장면, 그거 기억나세요? 처음 간 편의점에 없으니까 다른 편의점에도 갔는데 거기도 없으니까 한숨까지 막 푹푹 쉬고 이랬잖아요. 그래도 포기 않고 세 번째 편의점으로 달려갔는데 마침 곰표 맥주가 딱 남아있으니까 대박 이러면서 신만이가 산산발견한 기분이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방송에서 상표는 가려졌지만 뭐 다들 알았죠? 곰표 맥주 찾아서 산만리한 사람이 전국에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지금도 인스타에서 곰표 맥주라고 치면 샵 곰표 맥주 어디, 샵 곰표 맥주 품절, 샵 곰표 맥주 득템 이런 게 뜨잖아요. 뭐 맥주 하나 때문에 이 난리가 나나 싶은데 실제 판매량 엄청납니다. 작년 5월 첫 출시 이후 딱 사흘 만에 10만 개가 다 팔렸고 이후 한 달에 20만 개씩 풀었는데 계속 품절. 지난 4월 말부터는 위탁 생산까지 해서 300만 캔으로 공급을 확 늘렸는데 2주 만에 완판. 그래서 360만 캔 풀었더니 이것도 일주일 만에 또 완판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곰표 맥주가 이렇게 초대박을 터뜨린 이유, 비결 대체 뭘까요? 자, 김 PD, 팝스타 위켄드 좋아해요? 좋아하죠. 예. 김 PD뿐 아니라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요. 뭐 내놓는 앨범마다 대박을 터뜨렸고 특히 지난 5월이었죠.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혼자 트로피를 10개나 가져갔잖아요. 근데 이 위켄드의 음악 장르를 뭐 한 가지로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정통 R&B에서 파생된 PBR&B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R&B는 알겠는데 PBR&B는 대체 뭘까 싶죠. PBR&B는 PBR과 R&B의 합성어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게 PBR이라는 게 원래 펩스트 블루 리본이라는 맥주 이름이라는 겁니다. 아니, 왜 음악 장르에 맥주 이름이 붙었을까? 또 궁금해지죠? 사실 펩스트 블루리본 맥주 PBR을 만드는 펩스트라는 회사 1844년에 창업을 했으니까 버드와이저, 밀러와 같은 미국 1세대 맥주 기업이거든요. 당연히 펩스트 블루리본 맥주도 오래됐고요. 근데 이 맥주가 1970년대까지는 그럭저럭 잘 팔렸는데 그 이후엔 꼰대들의 맥주로 인식이 되면서 매출이 급락하고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어라? 희한하게 2000년대 들어서 20, 30대 젊은 층, 특히 힙스터들한테 인기를 끌면서 한때 힙스터의 상징이 됐어요. 그래서 힙스터들의 R&B라는 의미로 PBR&B라는 말까지 생긴 건데요. 꼰대 맥주였던 펩스트 블루리본이 이렇게 부활한 이유, 힙스터를 타깃으로 한 마케팅이 주요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때마침 불어닥친 레트로, 뉴트로 열풍과 맞물렸기 때문이거든요. 자, 여기서 오늘 주제인 곰표 맥주로 돌아오면 곰표 맥주가 인기를 끈 이유를 놓고 여러 분석이 있지만 우선 예전에 허니버터 칩처럼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더 구매욕을 자극한 측면도 있고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트렌드가 된 뉴트로 열풍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 일단 곰표란 이름부터 보세요. 요새 누가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까? 투박하고 단순하잖아요. 여기에 올해 69살 됐다는 대한제품 마스코트 표고미의 역할도 컸는데 이렇게 복고적이지만 눈에 확 띄는 이름과 디자인이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요즘 소비자 컨슈머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SNS 인증 열풍이 불었고 그래서 TV 광고 한 번 없이도 초대박을 친 요인이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콜라보 얘기 참 많이 했는데 곰표만큼 콜라보로 재미를 본 사례가 또 있나 싶어요. 3년 전에 팝콘으로 히트를 치더니 패딩으로 인증샷 물결을 일으켰고 이후에도 내놓는 콜라보 상품마다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아무튼 뉴트로 트렌드에 딱 맞는 이 곰표를 내세워서 맥주 한번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 곰표 밀가루를 만드는 대한제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맥주를 개발하고 제조할 회사를 찾아 나섰는데 그때 연락이 닿은 게 수제 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였습니다. 들어보니까 2019년 하반기에 대한제분한테 콜라보 문의를 받은 게 세븐브로이 홍보 이사님이었는데 얘기 듣고 딱 1초 만에
곰표 이름을 단 맥주? 야, 이건 무조건 된다 확신이 들었대요. 그래서 전화 끊자마자 곧바로 상무님한테 뛰어가서 다른 업체한테도 연락을 했을 테니까 우리가 빨리 잡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만큼 판단이 빨랐던 거죠. 아무튼 이렇게 콜라보를 성사시키고 나서 6개월 동안 레시피 개발하고 시제품 만들고 하면서 메가와 호프 말고도 국산미를 추가로 넣고 패션프루트, 옥수와 파인애플 추출물까지 첨가해서 부드럽고 향도 풍부한 맥주를 탄생시킨 건데, 사실 뭐 맥주라는 게 호불호가 너무 커서 이런 풍미 싫어하는 분도 많지만 좋아하는 분들은 또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어쨌든 뉴트로 열풍을 떠나서 맥주 자체가 엉망이었다면 아무리 마케팅을 잘했어도 이렇게까지 사랑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앞에서 곰표 맥주 만든 세븐브로이 대표님이 술을 거의 못 드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특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븐브로이 창업자 김강삼 대표, 올해 64살인데 어릴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14살에 서울로 올라와서 양복점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수제 양복 만드는 걸 배웠다고 해요. 그리고 고향에 내려가 양복점을 차려서 잘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트렌드가 수제 양복에서 기성 양복으로 넘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서 20년 넘게 해온 일을 딱 그만두고 다시 서울로 와서 박리담회로 파는 대형 횟집을 열었는데, 와, 이게 대박이 납니다. 하루 매출 1,000만 원이 넘을 때가 많았다고 하니까 뭐 말 다 했죠. 근데 또 재밌는 게 이렇게 잘 나가던 횟집을 오래 하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상황을 또 살펴보니까 비슷비슷한 대형 횟집이 막 생기더래요. 그래서 야, 이것도 오래 못 가겠구나 판단을 하고 이번엔 김포공항 가는 쪽에 레스토랑을 열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또 대박을 터뜨립니다. 와, 어떻게 하는 것마다 잘 돼. 참 대단한 분이죠. 아무튼 이렇게 성공한 요식업체 사장으로 편안하게 노후를 맞았으면 됐을 텐데, 이분이 나이 50을 바라보는 때에 갑자기 맥주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혹시 그거 아세요? 2002년 전까지 대한민국 맥주 회사는 오비, 하이트 딱 2개뿐이었다는 거예요. 수십 년간 단 2곳에서만 맥주를 만들어 온 건데, 월드컵으로 나라가 들썩이 된 2002년에 국내 맥주 시장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부가 소규모 맥주 제조 면허를 도입하면서 맥주를 직접 만들어서 파는 이른바 하우스 맥주집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많이 기억하실 텐데 오킴스 브로이하우스나 옥토버페스트 이런 데가 다 이때 생긴 거죠. 어쨌든 이런 세상 변화를 맨눈으로 지켜보던 김강산 대표, 야, 이제 맥주의 시대가 왔구나 느끼고 바로 독일로 날아가서 맥주 전문가를 데려와서 서울역에 하우스 맥주집을 차렸는데, 이게 세븐브로이의 출발입니다. 아까 국내 맥주 시장을 수십 년간 오비, 하이트 단 2곳이 양분해 왔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소규모 제조 면허가 아닌 일반 맥주 제조 면허는 2010년도까지도 이 두 회사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면허 요건이 완화되자마자 곧바로 일반 맥주 제조 면허를 따낸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세븐브로이 김강삼 대표입니다. 몇 년간 하우스 맥주집을 하다가 더 큰 꿈을 위해 70억 원을 끌어모아서 대형 양조장을 짓고 면허를 따낸 건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냐면 오비 맥주 전신인 동양맥주하고 하이트 진로 전신인 조선맥주가 맥주 면허를 받은 게 일제강점기 때인 1933년이었으니까 그 뒤로 무려 77년 만에 발급된, 그야말로 해방 이후 최초로 나온 국내 3번째 일반 맥주 제조 면허였거든요. 물론 몇 년 뒤엔 세금 문제로 다시 소규모 제조로 돌아오긴 했지만 어쨌든 당시로선 회심의 승부수를 던진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준비 과정도 길고 험난했는데 맥주 제조 책임지던 공장장은 독일에서 온 브루마스터한테 1:1 도제식으로 6년간 제조법을 배웠다고 하고, 또 김강삼 대표는 1년 넘게 전국을 돌면서 공장 부지를 알아봤는데, 제가 그동안 위스키 만들 때 물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자주 했잖아요. 근데 뭐 맥주도 당연히 물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느 지역 물이 깨끗하고 맛있는지 살피느라 방방곳곳을 다녔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강원도 횡성의 산골짜기에 갔더니 너구리 3마리가 눈에 띄더래요. 근데 이 녀석들이 사람을 보고도 피하지 않는 거예요. 야, 너구리가 사람을 보고도 안 피하네? 여긴 진짜 청정지역 맞구나 싶어서 바로 그 자리에 양조 공장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세븐브로이 회사 마크도 이때부터 너구리가 된 건데요.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서 이듬해인 2012년 드디어 세븐브로이 IPA 캔 맥주를 야심차게 내놨는데, 결과가 썩 좋지 못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무엇보다 세금이 걸림돌이었는데, 작년에 법이 물론 바뀌긴 했습니다만 원래 맥주는 종가세라고 해서 맥주 생산 원가에 세금을 매겼잖아요. 그래서 세븐브로이처럼 비싼 재료 수입해서 쓰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때려 맞았는데, 그러다 보니 세븐브로이 IPA 355ml 한 캔에 붙는 세금만 1,020원,
출고가는 2,100원에 달했어요. 맥주값 절반이 세금이었던 건데 이러니 뭐 가격 경쟁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 이때 대형마트 한 곳에 납품을 했는데 어라? 이게 수입 맥주 코너에 가 있는 거예요. 마트 직원들이 보기에 이름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평범한 수입 맥주처럼 보였던 거죠. 결국 국내에서 정성껏 만든 수제 맥주라는 차별성을 소비자들한테 전혀 알리지 못한 게 쓰라린 결과로 돌아온 건데, 자 그럼 이 위기를 세븐브로이는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요즘 편의점 가보면 한글 이름 맥주, 특히 지역이나 명소 이름 달고 나온 맥주 참 많죠? 제주 맥주부터 시작해서 뭐 경복궁, 광화문, 성산, 일출봉도 있던데 지금이야 흔하지만 옛날엔 이런 거 없었죠. 물론 대동강에서 강자 가리고 나온 맥주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지역 이름을 한글로 적은 맥주는 세븐브로이가 2016년에 내놓은 강서 맥주가 사실상 처음이었습니다. 자 그럼 세븐브로이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걸까요? 앞서서 세븐브로이 IPA 얘기했잖아요. 이 실패를 거울 삼아 세븐브로이는 국내 수제 맥주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리려고 아예 지역 이름을 한글로 적은 겁니다. 처음에 영업 직원들이 강서 맥주 들고 판매처에 가면 야 이름이 왜 이러냐, 촌스럽다, 이렇게 욕도 참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정작 소비자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글이니까 더 신선하고 지역 이름까지 붙으니까 더 인상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강서 맥주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출시 이듬해인 2017년 7월이었죠. 청와대에서 기업인 초청해서 이른바 호프 미팅을 했는데 우리가 다 아는 재벌 총수들이 뭐 노타이 차림으로 한자리에 모였거든요. 근데 이날 청와대에서 내놓은 만찬주가 바로 세븐브로이 강서 맥주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맥주를 잔에 따라서 건배 제의를 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만든 수제 맥주라고 소개까지 했고요. 그러면서 세븐브로이가 실검에까지 올라서 직원 단톡방도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알려지기로는 청와대에서 세븐브로이를 고른 게 지금도 그렇지만 이 회사가 모든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고 또 소송에도 휘말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맥주 맛도 당연히 따져봤겠죠. 명색이 대한민국 재벌 다 모인 자리인데 아무거나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실제로 이날 기업 총수들이 맥주 참 맛있더라 라고 찬사를 보냈다는 게 알려지면서 강서 맥주는 청와대 만찬주란 타이틀로 큰 인기를 얻으며 효자 상품이 됐고, 이후 세븐브로이가 내놓은 여러 맥주도 호평을 받으며 꾸준히 성장해 오다가 이번에 고음표 맥주로 대박을 터뜨리게 된 겁니다. 요즘 수제 맥주 정말 인기죠. 주세법까지 바뀌어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열풍 속에서 하나 안타까운 게 장인 정신을 갖고 정말 맛있는 맥주를 만들고는 있지만 생산 규모가 작다 보니 마트나 편의점 같은 유통망을 확보 못해서 위기에 처한 양조장도 많다는 건데요. 조금만 규제가 더 풀려서 이런 작은 양조장의 맥주도 더 다양한 경로로 시장에 나와서 소비자 선택을 놓고 경쟁하는 그런 구조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 맥주 산업도 더 발전할 테니까요. 안타까운 마음에 딱딱한 얘기를 제가 마지막에 좀 했는데요. 맥주를 누구보다 사랑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는 증거가 바로 맥주다. 자, 망설일 거 없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로 달려가서 맥주캔 하나 까서 시원하게 드시면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아, 그리고 맥주 마실 때 들으면 좋은 음악도 하나 추천해드릴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 보드카레인의 심야 식당이라는 노래 이거 자주 듣습니다. 가사도 좋고 무엇보다 중간에 맥주 따르는 소리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본표 맥주 마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와. 우와.